한 후보가 10분간의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이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서로의 공약 검증입니다. 서로의 공약을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토론이 되길 희망하면서 토론 진행해 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하기남 후보에게 10분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 주시죠. 예. 제가 요즘 선거 때문에 많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저를 격려하면서 하기남이니 이번에 된다. 윤한홍 의원이 4년 동안 한 게 뭐 있나 힘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윤 후보님은 4년 전에 저랑 경쟁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4년 전 공보에는 MCT란 이름으로 여기 제가 그림을 들고 왔는데 이 MCT란 그 이름으로 자유무역 지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고급 호텔, 해변공원, R&D 주거단지를 짓고 일본 롯본기와 같은 첨단 신도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보에는 지난 4년간 업적을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쏙 빠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마산은 워낙 침체되어서 4년 전에 윤 후보님이 MCT로 마산 발전시키겠구나 엄청 기대하고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왜 안 했는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선거 공보에 그렇게 크게 공약했다면 그 비슷하게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토론이 있었죠. 네.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그랬죠. 정말 저희 그 희망은 우리 마산을 살리는 일이다. 저는 마산을 살리는 데 있어서 봉암공업지역과 자유무역 지역이 저는 핵심이다. 왜? 창원의 한가운데 있는 바닷가에 정말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침체된 산업시설이 적절한지 나는 묻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싶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면서 왜? 자유무역지역은 전체 땅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빌딩이 올라가고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고 관광호텔이 들어서는 이 창원을 살릴 수 있는 메카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도 저는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때 토론할 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근로자들이 아직까지 동의를 못 해주면 하지 않겠다. 그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선거가 끝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자유무역 지역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자, 지금은 아직 이르다. 아직 꿈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 좋다. 이 꿈은 계속 가져가자. 우리 마산을 살리기 위해서 가져가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반대하니까 내가 아직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번 공약을 잘 보시면 제 공약을 보시면 봉암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사이에 있죠. 거기를 일반 공업지역인데 중공업지역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좀 높이자. 그래서 거기에 관광호텔을 들어오게 만들자.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게 만들자. 유통시설이 들어오게 만들자. 왜? 서울의 구로공단을 가보십시오. 옛날에는 낙후된 공단인데 그 지역을 중공업 지역으로 바꿔주면서 토지 이용률을 높이면서 지금 첨단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봉암공업 지역도 저는 그렇게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번 공약에 제가 그런 걸 넣었고 제가 이 공약을 포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주민들의 뜻이 모아지면 할 것이다. 그 전 단계로 지금 봉암공업 지역을 저는 바꿔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뭐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쭙는 거는 그렇게 이제 그 공보를 통해서 그때 당시로 굉장히 이슈가 됐고 또 그것 때문에 찍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새로운 공보를 낼 때는 왜 그런지 전후 관계를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얘기 드린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뿐만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뭐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결국 선거 때 표 얻으려고 이제 약간 뭐랄까 속인 거 비슷하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전에 공약 보면 이거 말고도 뭐 평성산단이나 ICT진흥원 유치나 또 경상남도 평생교육원 유치한다 했는데 사실 뭐 하나 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4년 동안 도대체 뭐 했나 이렇게 묻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평성산단은 행정 절차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공약에는 없더라고요. 아니요. 공보에서는 없더라고요. 다 됐죠. 다 됐습니다. 평성산단이. 평성산단이
다 되었는데 다 되었다고요? 다 되었죠. 행정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왜 지금 저렇게 돼 있느냐 아시죠? 너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그럼 다 되어서 그러면 안 올린 겁니까? 그렇죠. 행정적으로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왜? 대우건설이 주 건설사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대형 산업 기업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기업이 투자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투자를 못 다 하겠다고 돼서 안 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예. 국회의원이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는. 비슷한 취지로 그럼 제가 한번 더 지금은 여쭤보겠습니다. 평성 산단은 완료가 된 겁니다. 행정적으로. 예, 행정적으로 그래서 완료가 됐죠. 왜?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 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주관사에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뿐이지 행정적으로는 도청, 시청, 국토부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드린 겁니다. 완료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공약에 보면 똑같이 중리 어린이 체육관 공약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뭐 잘 아시겠지만 예. 그거는 4년 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또 4년 동안 의정 중에 윤 후보님께서 특별히 언급한 것도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게 허성무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국가 생활 SOC 30조 원 규모 정도 되는 생활 SOC 사업의 응모를 독려해서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응모하고 그래서 20억 정도 그 예산이 선정을 받아가지고 국비 10억과 12도비를 넣어서 이제 선정도 다 됐고 이제 실시 설계도 다 끝났고 착공이 들어갔는데 아까 착공이 들어갈 건데 아까 윤 후보님 말씀대로 따르면 평성산단이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이 더 할 일이 없어서 안 됐다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더더욱 국회의원이 아무런 관여를 한 것도 없고 또 앞으로 더 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앞으로의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예. 그 중리 어린이 체육관이죠. 예. 그 부분은 지금 내서 복합 스포츠 센터를 제가 이제 주도를 해서 다 완공이 될 무렵에 그 인근에 있는 중리 현대 아파트 주민들께서 그 옆에 인근 부지에 어린이 체육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중앙정부에서 생활 SOC 사업 공모 사업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창원시에서 신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리 내수에 있는 우리 당의 시의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창원시에 가서 협의를 해서 국가 공모 사업에 신청하도록 해라. 그 국가 공모 사업 사실관계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아니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중리 주민들, 현대아파트 주민들한테 여쭤보세요. 예. 그분들이 저에게 부탁을 했고 시의원에 내 지시를 해서 창원시에 가서 국가 공모 사업 신청을 했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 중앙부처에서 그 정도로 국가 그러면은 공모 사업 창원시에서 올라온 이해하겠습니다. 어린이 체육관 사업을 선정해달라. 예. 그래서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에서 선정되게 도움을 뭐 주고 선정이 되면 말씀하시면 거기서 자동으로 국비가 결국은 10억이 이제 편성되는 것이에요. 지시 그렇죠? 정도인데. 아니 제가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답변 예. 드릴 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자동으로 국비 10억은 편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국회의원이 관여를 해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죠. 그거를 국회의원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선정이 되면 자동으로 되니까 국회의원 관여가 없는 건데. 아니지 선정되도록 그리고 또 노력한 거예요. 이미 이제 끝난 건데 어떻게 아니, 공약에 들어가 있냐 이 말이죠.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예. 취지로 평성산단도 잘 마무리 평성산단은 같이 하기로 다시 합시다. 한번 더 예. 말씀드리면 사실은 뛰어다니면서 이제 기업체를 유치를 해야 돼요. 행정적으로 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기업체 유치를 하는 거는 자치단체장이 할 알겠습니다. 역할이다. 제가 그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는 묻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국회의원은 지방선거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리 놓고 주차장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역구 전체의 미래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4년 전 MCT 같은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안홍준 의원 12년, 윤 후보님 4년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뭐 의원님들 이것저것 한다 하시고 예산을 다운해 만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딱히 발전됐다거나 도시 전체의 방향이 잡힌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저도 정치인이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해운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뭐가 강점일까? 체육관 짓고 주차장 만드는 거 이거는 뭐 어디나 다 하는 거고 또 그거 한다고 해서 되게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윤 후보님 공보를 봐도 해운구의 미래 비전이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도소 이전 이거는 제가 내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오던 얘기고 그마저도 국가 재정 사업으로 되는 건 전에 안홍준 의원 계실 때 된 거고 행정복합타운 이것도 오랫동안 안 되다가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되고 난 뒤에 겨우 첫 발을 내디딘 거고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좀 낫긴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해운구의 미래를 하긴 어렵잖아요. 답변 시간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윤 후보님은 우리 해운구 미래 비전
어떤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다 아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긴 한데, 자, 자원교도소 이전 문제는요, 앞에 했던 사람이 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18년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 벤처 타운을 유출해서 혁신 성장 공간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해성동 행정복합타운 그 10년 동안 묶여있던 거 2018년 겨울에 풀었습니다. 허성무 시장 7월 달에 취임해서 몇 달 동안에 그걸 어떻게 풉니까?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임해가지고 예. 마이크가 꺼졌고요. 예, 미래통합당 윤한홍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을 드릴 건데 간략하게 마무리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분 안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성동 행정복합타운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짧게 마무리 시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했으니까 2018년 12월에 국토부에서 해성동 행정복합타운 도시계획 풀렸습니다. 허성무 시장 7월 달에 취임했죠. 예? 이미 그 전에 교도소 이전 문제와 해성동 복합타운은 연계가 돼서 풀렸습니다. 그 지역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 지역에 새로운 신타운, 뉴타운, 신도시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공약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서마산 IC를 개선해야 된다. 서마산 IC를 개선해서 그 지역을 마산 해운구의 핵심 도시 공간으로 만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마산에는 큰 획기적인 변화가 되고 지금까지 막혀있던 내서 마산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우리 하기남 후보의 선거 공보를 한번 쭉 봤습니다. 그 보니까 그 공약 뭐 남부 내륙철도라든지 마산역 광장 조성 이런 공약을 보니까 너무 사실은 뭐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또 이런 예산 부분이라든지 사실은 제가 한마디로 다 말씀을 드리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가지고 토론하는 게 시간 낭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산역 광장 공약도 말이죠. 앞에 시장, 그 앞에 시장, 또 그 앞에 시장 시절에 다 하겠다고 용역을 해서 계획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못했느냐? 수요가 없고 돈이 없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돈이 없고 수요가 없고 앞으로 소비가 안 되기 소비자가 나오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남부 내륙철도 말씀드리면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남부 내륙철도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남부 내륙철도도 마찬가지예요. 국토개발 종합계획에 따라서 철도망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경남의 동쪽에는 KTX 경부선, 가운데는 지금 우리 창원 마산으로 오는 KTX, 서부의 남부 내륙철도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 시장 한 사람이 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 KTX 노선을 바꿀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실현할 건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거를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얘기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앞에 수많은 사람이 해서 안 됐는데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러면 뭐 영원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니, 예산을 좀 말씀해 달라고. 그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예. 뭐 제게 뭐 한 1, 2분 정도는 예. 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허무맹랑하다면 뭐 사실 4년 전 MCT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MCT나 또 마산역 전성시대나 결국은 해운구의 비전이라고 보는 거죠. 윤 후보님 말씀처럼 뭐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몇 가지 체육관을 짓는다고 그게 우리 마산 해운구의 비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4년 전, 8년 전 많은 국회의원들이 도로 열고 다리 놓고 주차장 열었으면 우리가 지금 더 살기 좋아야 되잖아요. 뭔가 핵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동문서답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구를 놓고 보면 제가 마산역 전성시대를 놓은 이유는 우리는 공장도 절경도 없습니다. 사람하고 마산역이 있는데 남부 내륙철도가 이어질 이때에 노선을 직선으로 조금만 더 당겨 오면 우리 마산권이 같이 발달할 수가 있고 마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10분이면 갑니다. 자, 이거는 마산이 잠깐만요. 발전할 수 있는 잠깐만요. 획기적인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합성동의 젊은이와 연결해서 문화예술 특구를 이참에 만들어 보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을 물어봤는데 충분히 실현 가능하죠. 예. 동문서답을 하고 예전에 있으니까 제가 그건 이런 얘기를 그만하고요. 했다면 자, 그만하고 예.
왜냐하면 KTX 노선을 바꾸는 거는 해당 지역 단체장이나 지역에서 벌써 반발이 있고 설득이 안 되고 당연하죠. 동의가 예. 안 되면 설득해야죠. 그럼 됐고요. 지금 아직까지 그럼 됐고 확정된 것도 이 아니고요. 방법의 가장 정답은 그리고 이쪽으로 직선을 자. 하게 되면 2천억 원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진주권만 그만하세요. 갖고는 KTX 활성화 안 됩니다. 그만해요. 마산역까지 같이 해야 서로가 이게 한 시간에 불편해지는 하나씩 이야기고 들어가서 활성화되는 우리의 겁니다. 정답은 동대구에서 창원으로는 KTX를 고속화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요 예산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을 물어봤는데 답변이 10수년 안 되는 없어서 걸 여당에서 겨우 갖고 왔는데 야당에서 그걸 갑자기 동대구 KTX 직선을 어떻게 합니까? 실현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제가 제 공약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탈원전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창원을 완전히 망쳐놨고 두산중공업이 지금 아사 직전에 있고 최근에 1조 원의 긴급 수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두산중공업이 우리 경제에 우리 창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 15% 가까이 됩니다. 또 그 원전 산업과 관련한 협력업체가 우리 마산 일원에 또 경남 일원에 한 300여 개 되고 관련 종사자만 해도 수만 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기남 후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당당하게 탈원전 폐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윤 후보님과는 그 견해가 답변만 완전히 해주세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제가 수 있습니까? 후보님의 없습니까? 뭐 가르치는 학생이 아닌데 아니, 제가 예, 노로 답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 됐습니다. 나중에 질문 그다음에 끝나면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한울 3, 4호기를 지금 재개하지 않으면 두산중공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빨리 공사를 재개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이 부도 위기다. 지금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라도에 1조 6천억을 들여서 한전공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알고 계세요? 말씀하십시오. 모르죠. 예. 제가 나중에 다 한꺼번에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빚을 져서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역차별, 지역 간의 역차별을 하고 있는데 찬성합니까? 나중에 질문 끝났습니까? 아니요. 제가 물어볼 때 다 한꺼번에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 경제에 가장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탈원전 정책이다. 두산중공업이 부도 직전에 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고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드리죠. 아니요. 답변 안 하시겠다 했으니까 다음 이것은 하고 토론의 룰에 어긋나는 예, 건데. 후보님 이거는 답변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답변 하십시오. 예. 안 하신다고 저는 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윤 후보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두 가지를 먼저 해명하셔야 됩니다. 정말 원전이 안전합니까? 영원히? 안전하죠. 그리고 나중에 핵 폐기물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러면 방향을 달리 아니, 가야 합니다. 자, 사회자 원전을 보세요. 짓는 것만이 산업이 아니고 질문에 해체하는 답변을 것도 안 하고 산업입니다. 거기 500조의 참. 블루 오션이 있습니다. 저는 두산중공업이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가는 것이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자,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답변을 하실 수 없으면 하실 수 없다고 하시지 다르게 얼렁뚱땅 넘어가시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전은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 승인해 준 원전입니다. 예?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수량이 수백 기가 건설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면 중국을 먼저 쳐다보십시오. 중국 동해안에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35기가 이상 가동되고 있고 지금도 한 20기 가까이 건설되고 있으며 중국이 원전을 110기를 건설합니다. 우리 하기남 후보 말씀대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면 중국에서 원전이 하나 사고가 나면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가 한국에 왔듯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듯이 우리나라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세계 최고의 원전입니다. 이 원전으로 중국 원전도 안전하게 해야 되고 세계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매우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본 그만하세요. 후쿠시마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했는데 사고가 그만하시고 났지 않습니까?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동안에 30%를 올렸어요. 그리고 주 52시간 때문에 기업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자, 그게 답변이십니까?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를 울산시장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규모로 선거에 개입해서 청와대 비서관들 포함해서 한 13명이 기소가 됐죠. 또 우리 김경수 도지사도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가 있어야 되실 분입니다. 우리 마산은 3.15 의회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서 이런 부도덕성, 선거 부정에 대해서 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사과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 좀 하십시오. 오히려 진짜 윤 후보님이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기소됐다고 다 죄인도 아니고 윤 후보님도 패스트트랙에 지금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받는다고 다 유죄입니까? 부당한 정치 공세 답변 측면도 한번 있습니다. 안 하고 답변 한번 안 하고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거 여전하시네.